박살내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정권을 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러이러한 어떤 그 주변 증거 몇 가지로 이거는 확실하다 끝났다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나 우리가 나이가 생각이 수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수구 을에서 왜 제가 관여하는 게 연수구니까 연수구를 해서 해야 돼. 또 한두 군데를 더 해서 거기로 우리가 증거 수집, 정황 증거 수집 내지는 여러 가지 신고 등등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좀 모으는 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다 잘해오셨어요. 지금까지 다 잘해오셨고 앞으로 그것을 모아나가서 대법관이 묻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인천 연수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통계 하나만 제시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런 지역들 일들이 우리가 여기서도 일어났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떤 여기는 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라고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 이제 모아합시다. 이제 모아서 어쨌든 연수구의 어떤 걸 찾고 또 나름 한 두세 군데 지금 대법원에서 재검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재검표를 다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못합니다. 대법원이라는 데가 한 두세 군데 하는 거기에서 최대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표를 까보면 정말로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뭡니까 이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최대한 압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증언해 줄 그 범인을 우리 유튜브에서 정말 범인 자수의 광명 찾자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걸 등등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일요일 날 급하게 이 행사를 개최를 한 이유가 무한갤러리에서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갖고 재검표가 신청된 지역 내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춘천 다니고 뭐 등등등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좁히자라는 의미에서 급하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무한갤러리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제 뭐 증거들 공개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신청한 지역구는 어디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재검표 소송 대상 지역구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오늘 중이라도 올려주시면 우붕이들이 그 중에서 지금 그 검사장님 말씀처럼 선별을 해서 증거를 저희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연합회와 사전투표자 전수조사나 뭐 샘플동 전수조사는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율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한번 가짜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구에서도 문재인 지지율 실제 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연수구 을과 또 뭐 지금 부산 이현주 지역구 남구 용호동 이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우흥이들이 밤을 새고 합니다. 어떤 목표가 생기고 저게 길이다라고 하면 밤을 새고 해서 지금 검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기일 내에 저희가 유의미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이 이제 무한갤러리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공개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인용된 증거니까.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주시고 지역구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얘기 하나 참고로 아니 아까 다른 분이 한번 질문하려고 아니 저쪽이네. 네, 반갑습니다. 한동대리의 조충렬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아까 그 석동현 검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취재를 여러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제가 그 처음 말했던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결정타가요. 거기가 그 유령표가 10표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4,678표인데 투표인수가 4,674명이었는데 투표수가 10표가 많았습니다. 4,684표로.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선거기장하고 그 담당 그 직원들하고 다 통화도 하고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참관인들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그 전주시 공무원도 있었고 제가 그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확인을 한 결과 최소한 2번의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개표 상황표에는 비례대표 투표 상황표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4-5명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표기하면은 그분이 또 그 숫자가 틀렸다고 또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 서명하신 분들의 성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2번 했는데 여기서 이제 2번 재검표를 했죠. 했는데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만 쳐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그 선거 소송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법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QR코드가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첫째가 위변조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표가 진짜인지 아닌지 선관위가 규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2번이나 했다니까 최소한이요. 그리고 한 사실이 비디오를 제가 CCTV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CCTV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찍은 것은 없고 거기가 그 시설관리민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 시설관리민단에 CCTV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출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공문을 보냈답니다. CCTV 공문을 제가 어느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 공문을 제공해달라고 하니까 그 공문을 제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10표, 그거 아까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까지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충분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전투표한 두 개입니다. 2개. 2통에 있는 그 인형이 똑같은 그리고 그죠? 그리고 거기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면 위 변조도 자신들이 가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결정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QR코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아까 그 국회법 84조에 84조 2항에 그 행정명령을 했죠. 국회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당시 그 행정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지금 사무총장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QR코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많으니까 그 지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법 84조의 4조 2항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죠? 우리 민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인 이 행정부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QR코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 이화여대 교수님 법 개정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법위에 군림하고요. 누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지금 그 시연회 장에서도 말하기를
그리고 선거국장이 얘기했어요. 통과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를 명확하게 우리 그 학자들, 법학자들이랑 그다음에 변호사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IT 업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컴퓨터 전문가들이 정말 그 제대로 해야 되지 지금 IT 업계가 완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저는 입증할 수 있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여기 언론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국경 없는 기자에도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교수도 직접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전문가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지금 전문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법률과 이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직접 초청을 해서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답변을 잠깐 한번 드리면 대표 사항표를 보다 보면 투표용지 공급수하고 투표소 차이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민 의원님이 압수수색 당한 게 6장 없어져서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지금 아마 전국에 한번 대표 사항표 한번 싹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투표용지 발급수랑 투표소 차이 나는 거 전부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압수수색 대상이에요. 조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핸드폰 안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님은 참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안 띄우고 설명을 해서 그런데 선거인 확정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인 확정명부 보면은 선거인 수가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민경우 의원님 지역구만 해도 선거인 확정명부수 예를 들면 연수 1동, 동춘 1동,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옥년 1동 여기 선거인 명부수하고 인구수하고 개표 상황표의 인구수 선거인 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 표 이상 차이 납니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명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수사 착수해도 됩니다. 압수수색 바로 해도 되고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전국 고발인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발합시다. 그리고 압수수색 요구합시다. 아니 다행스럽게도 민경우 의원님이 압수수색 당해 주셨어요. 동등하게 법은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미 증거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의 그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전부 다 증거입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큰 전 지역에서 너무 많은 사람 수를 장난을 쳤기 때문에 덮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범죄입니다. 우리 민경우 위원님 6장으로 지금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적어도 투표용지 발급수하고 6표 이상 차이 나는 전부 다 고발을 하시고 그리고 우붕이와 제가 어저께 국민수사대 제안을 했는데 우붕이와 변호인과 합쳐서 수사한테 뿌립시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안 하면 직무유기로도 고발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 안 하면은 서운하신 분들 한 분 정도만 꼭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에 그 자기 발표 시간이 아니라 토론회인 만큼 그 발의자분께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맞게 질문 정도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싶은 거는 우한갤러리 게시판에 자료와 함께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그거를 제 사정도 있고 이해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에 질인가요? 아니면 발표인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도 되고 또 증거를 예, 짧게 말씀드리죠. 이거 민 의원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총선에는 인천 선거구가 10개였고 이번엔 13개였죠. 그죠? 인천 선거구가 12개에서 13개로 바뀌었어요. 12개에서 13개는
네. 지역구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인천 투표수가 10개입니다. 어제 드린 그 자료예요. 어제 드린 자료에 10개를 가지고 당선증 13개를 만들었어요. 서울은 25개를 가지고 49개를 만들었어요. 당선증을. 경기도 42개 가지고 59개를 만들었어요. 이 작업이 어째서 가능하냐면 2016년 10월 달에 제가 출력한 겁니다. 2016년이 20대 총선 있던 해예요. 그해 4월인가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 이미 얘들이 이거 조작단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들이 말씀하셨는데 일찌감치 선거구별 당선자 득표율을 만들었어요. 정말 지금 제출했어요. 저기 잠깐만요. 잠깐. 미리 투표수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 2016년 10월 7일 날에 제가 50페이지 분량을 출력을 해놨어요. 저희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예. 그 좀 마이크 좀 주시고. 그거는 다른 유튜브 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섭외하셔서 좀 말씀 나누시고 무한결렬에다 정확하게 근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네,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내용이 굉장히 긴 것 같아서 잠깐 들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연을 볼 테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하죠. 김성진 교수님 마지막 말씀. 짧게. 예, 아까 제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다른 말로 했는데 그 당시에 최은열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거론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의 경우에 천안시장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갑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당선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방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십사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의 경우에 천안시장이 천안시 갑에 해당되는 그 선거구에서 무려 9,470표가 앞섰어요. 그 작은 데에서. 그런데 천안시 갑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저쪽을 밀어줬기 때문에 1328표 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천안시 갑 선거구의 경우에는 투표와 관련된 읍면동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두 군데가 560명의 선거인이 차이가 나는데 투표수가 같아요. 투표인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신정동의 경우하고 인구차가 5,000명 이상이 나는데도 투표인이 같아요. 천안시 갑 선거구 15개 중에 3군데가 선거인이 다 다른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다른데도 투표인이 같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소속이 바뀌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저는 그냥 한문학하다 보니까 그냥 추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 그거를 찾아봤는데 잘 나타나진 않아. 이 천안시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에도 똑같은 11% 차이, 요것이 같이 나타나서
잘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만 그렇게 동일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마쳐도 괜찮겠죠? 저 잠시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한갤러리 우궁이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할 말은 많지 않고 온라인 의견을 취합해서 대리로 읽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 많은 만큼 간단한 질문도 있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질문도 있고요. 대답도 모두를 일일이 길게 해주실 필요도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패널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 식순을 보면 포스터에 방법론을 의결한 후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워딩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우려가 많습니다. 뭐 패를 까보이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요. 굳이 청와대 쪽에 이런 걸 전달하는 이유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내용은 이 행사의 전반적인 식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식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식순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 자체가 식순에 없다고. 그러면 그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식순에 없는 거를 왜 하냐고 물으면은 그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내사항에 안내사항이 이제 계속 변화가 있었고 네. 최종적으로 식순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할 자체가 아닌 거지. 지금은 빠진 건가요? 당연하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계속 이상한 아이가 있어요. 그저 성관이 직원 같은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동산업자 그다음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는데 얻어낼 구체적인 방책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거꾸로 이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니들이 거꾸로 묻는 거야 지금. 그 이상한 거 질문하는 아이가 내가 봐서 성관이 직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구에 네. 그러니까 우리 우봉이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네. 지역구에는 예를 들어서 민경구 의원님 지역구에는 거기에 지역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한 조직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봉이들은 온라인에서만 좀 열심히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 낯선 사람이 타 지역구를 돌아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춘천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한다 그러면 가르쳐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주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거기에 농지니까 농지 정리를 하는데도 시골 사람들이 와서 삥을 뜯어가. 그러니까 타 지역의 터세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아라. 플러스 너희들은 지금 중공이 개입했다 팔로우 파티를 하면서 외부에 시위는 아저씨가 뭐 안전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외부로 돌아다니는 거는 책임질 수가 없잖아. 어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우봉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주면 그거를 온라인상으로 찾는 데 주력하자. 그래서 외부에 돌아다니는 거는 자제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물어본 게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다. 즉 보안상 자세한 답변은 하실 수 없지만 뭐 안전상 문제나 그런 로컬상 생길 수 있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방법론을 다 갖춰놓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유령표 관련 질문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선거구 의혹이 불거졌는데 현재 올라온 수치가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민간인 통제선 선거구에서 선거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지, 활용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통계선 선거구란 정확히는 근북면을 말하는데요. 그 선거인이 한 110명 정도 있는 선거구에서 200여 명 정도 투표를 한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이면은 뭐 유동인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민간인 통제선 선거구잖아요. 그 삼팔선 되게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민간인이 자주 드나들 수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 갈 수 없는 지역인 이유, 또 그런 게 이상하다는 정황, 그런 거를 밝히고 널리 알리는 게 이 상황에 도움이 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확히는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안내를 해주는 안내인의 통소를 따라서 그 마을을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하기 위해서 굳이 정부 그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고 안내인의 통제를 따라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우한갤러리 내에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를 정확한 수치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거나 혹시 조사를 직접 해드리게 되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이 올라온 수치가 오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보면. 근북면 관련해서 예? 현재 근북면 관련해서 우한갤러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가 있는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조사를 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그게 상황에 도움이 될지 여쭙는 거예요. 예, 그 도움이 되죠. 잘못된 수치는 계속 그 검증을 해서 고쳐주셔야 되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파주죠, 저기. 예, 파주 지역에 지금 들어가서 그 대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수치나 사실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런 지역도 이제 보실 때 비교를 20대 거랑 19대 거랑 자료를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이 21대 자료가 얼마나 거짓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한갤러리 내에서 게시판 내에서 해결해야 할 질문이나 질의응답이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외부에서 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우한갤러리 소속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소속이라고 하면 말하기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막 질문과 대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이제 좀 그 우리하고 관련돼 있는 질문을 좀 하시고 그 내부에서 어떤 뭐 오류가 있다든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질문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여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좀 정제가 돼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여기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구분해서 좀 한두 개를 축약을 해서 행사를 좀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의 논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민간인 통제 그 마을에 가서 선거 인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가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인정을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다시 제대로 조사를 해서 도움을 드리게 된다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도움이 된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주운동 그 4.7초는 아마 중앙에서 안 받을 겁니다. 못 받을 겁니다. 네. 너무 뻔하고. 우리 우한 우공이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사를 끝까지 회피할 경우에 우리에게 다른 대책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공수처랑 연계돼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재판 투쟁이라고 저렇게 도태우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재판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정에서 머리 싸움, 법리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우리들은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알면은 저항하고 분노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는 노력은 저희 조충렬 기자님 같은 열혈 기자분들 저 박수도 드리고 열심히 해야 할 거고 다음에 거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크게 보면 한 100개 그때 만난 분들은 한 15명쯤 됐죠? 15개 그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주문을 저희가 했어요. 하나로 뭉쳐달라. 그 안에서 10몇 개 다음에 이 지역의 또 대검찰청이나 대법원 앞에도 한 4군데에서 따로 집회를 하시는데 그걸 한 군데로 좀 모아서 하면 좋겠다. 그 장외 투쟁은 또 그렇게 해나가야죠. 좀 더 갈수록 2배, 3배로 자꾸 늘던데요. 그것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지역은 또 지역대로 자발적으로 많이들 나와서 그 시위를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를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지역 사회의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뭐 변호사분들은 당연히 재판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알리고 외치고 소리치고 조직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 태세도 좀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은 팔팔 끓었다가 그냥 냄비같이 식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우리 공무원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공무원들이 좀 비겁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꼬는 말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연설을 할 때 국민고발단을 조직해서 우리 민경우 의원님이 1호 고발인이 되셨으니 제가 뭐 이호 되고 우리 우궁이들이 5천만 고발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전부 고발을 하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게 직무유기인 겁니다. 검찰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고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뭐 고발할 게 뭐가 있나 이랬지만 고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각 소속 지역에 본인이 속한 그 지역구 선관위 고발할 수 있고요. 중앙선관위 고발할 수 있고요. 사유도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표 사항표만 보고 이 하나만 고발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고발을 하시면은 검찰이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이 고발을 하는데 수사를 안 한다? 검찰이 우리 세금 먹고 지금 일을 하는데 그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해야 되고 정당하게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하면은 고발을 합니다. 뭐 이건 나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정말 큰 사건이 2016년, 17년에 있었죠. 3월에. 그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 투표는 사실 우파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명백하면은 이 불의를 참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우붕이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우붕이들께 부탁을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제가 쉽게 말씀해달라고 해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에서 블랙시를 분명히 최소한 이번 달 내에는 발생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굉장히 평화적이고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블랙시가 광주의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젊은 세대는 다 이념이나 뭐 도그마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기득권이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 BH를 비롯한 그 세력들이 분명히 아킬레스 건으로 느끼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성사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벌어지게 되면. 두 번째는 캠퍼스에서 학교 내에 그 통신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학생도 돼 있고 졸업생도 돼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이버 공간이 그 이미 다 돼 있고 그게 이렇게 쉽게 이미 채팅을 다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부정선거에 관한 단정은 안 하더라도 검증은 헌법적인 권리다, 우리의 권리다. 왜 그거를 막느냐? 그걸 왜 기존 그 검찰이나 뭐 법원이나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고 알 권리도 제한당하고 그런 거는 최소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목소리를 학교 단위로라도 지각을 해서 쉽게 하나의 성명이나 하나의 기자회견으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개 대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S대학은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곧 그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명이라도 총대를 내면 거기다 쉽게 그 띄우면 쉽게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간단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캠퍼스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캠퍼스에서의 확산, 블랙시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사실은 지식인들도 그거를 참 문제가 있는데요. 언론에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그거를 이슈화를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기기국 하는 데에서 그걸 몇 번 올렸는데 잘렸어요. 제 칼럼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언론의 어떤 데스크 레벨에서 그 어떤 압력이나 조직적인 방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사실은 풀어야 되는 일이지만 젊은이들도 솔직한 글이나 이런 글은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기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고하려고 하는데 같이 기고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실면은 최소한 그 국제적인 외신에 그게 또 보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확산 노력이 저희 지식인들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도 확산시키는 게 예를 들면 무슨 인권 사태를 이럴 때 그 한편의 그 전 세계적인 외신의 한 그 기고 하나가 엄청난 만행을 일으키거든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순수하게 발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선관위를 논의 일거나 말한데 네. 선관위는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한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면 되게 하냐고.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저거는 건가요? 저 질문하는 아이는 선관위 직원 같아요. 선관위를 상대로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을 하냐고. 어떤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선관위 직원이 한 거야. 우리 약 올리려고. 이해가죠? 아니 그 선관위 그 공식 시연할 때도 저희들 들어가는 거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 윌커슨 박사도 막았고요. 그런 거 보면 뭐. 그 질문은 선관위 직원이 했다. 저기 저 변호사분 한 분. 예. 유승수 변호사님이 증거보장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어떠한 자료를 찾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또 한다면은 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어질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지금 이게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수개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기하는 부정이나 부실의 방법은 한 10몇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석동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인천 연수구가 어떠한 하나의 소송을 이룬다라고 해서 그 인천 연수구에 대해서 10몇 가지에 되는 부정이나 부실의 방법을 모두 다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선거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발견된 증거들로 인천 연수구도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어떠한 선거구에 대해서 아니면은 선거무효 소송이 됐거나 안 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선거무효 소송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의미가 있어? 아니면은 인천 연수구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식의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한갤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정적으로 이렇게 되게 또 검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고 있고 또 저희 또한 또 검증을 하죠. 그래서 어떠한 식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검증하고 그 방법이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어떠한 검증 방법을 설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저희들의 노력이 당연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선거무효소송이 과연 이제 당선무효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약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선무효소송은 결과적으로 이 어떠한 식의 부정한 방법이 있든 뭐라든 간에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표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경호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기한 모든 소송은 선거무효소송입니다. 선거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은 이번 총선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만 까서 인천 연수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천 연수구 선거만 무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개별적인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증거는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구를 하더라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검증의 방법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관심 그 자체가 말씀하신 여러 방법으로서의 그런 대법원을 압박하고 법관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이루게끔 하는 힘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저희 또한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례도 마저 할 거고요. 마무리 잠깐 한 2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분들은 관련 소송에 대해서 또 선거무효 소송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침묵이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전철이라도 들고 있겠다 이런 분도 있고 외신에 기고하는 분도 있고 또 그거를 통계적으로 잘 분석하는 분도 있고 전부 같은 뜻이고 그런 데 모여서 이게 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법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게 모여서 증거가 확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를 마치도록 했죠. 국민의례를 하고서 이게 국가 제창이 되겠습니까? 애국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전부 일어나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쪽에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